오늘은 환경 규제가 조선사 주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HMM 매각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가진 구주와 영구채를 함께 파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영구채를 남겨둬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권 매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 HMM 같은 경우 회사가 영구채를 미리 상환하거나 자녀 영구채를 분산 전환 및 매각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안도 고려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장 매물로 내놓는 구주의 시가만 수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영구채 물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구주 지분율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영구채를 남겨둬서는 인수자가 구주를 산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현재 매각 대상 구주의 시가가 4조 원에 육박하고 남아있는 영구채 액면가는 3조 원이 좀 안됩니다. HMM은 1월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1조 원 규모의 CB와 BW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임의로 영구채를 상환하거나 채권자 역시 정부의 양해 없이는 전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HMM 매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죠. 아직까진 이렇다 할 관심이 없고 특히 아직도 HMM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듯합니다. 물론 SM그룹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HMM 지분 1%를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계열사의 자금을 총동원하더라도 수조 원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LX그룹이나 할인그룹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영구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됐지만 매각 구조나 방식은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환경 규제가 조선사 주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몇 가지 에너지를 좀 살펴보면 현존하는 선박 추진 에너지 중 가장 현실적이고 상업적인 대안은 LNG 추진선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LNG를 연료로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연료라고 해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급유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재 전 세계 수주 잔고에서 LNG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하고 수주 잔고 내에서도 LNG 추진선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물론 LNG가 언제까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압도적인 건 분명하죠. 다음으로는 메탄올 선박인데요. 메탄올은 LNG 이후 상업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미 다수의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된 데다가 실제 건조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직 전체 선대 내에서 메탄올 추진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암모니아와 수소에 비해서는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 선박 발주를 주도하는 컨테이너선만 보더라도 메탄올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발주된 컨테이너선에서 메탄올 추진선 및 메탄올 레디 선박만 하더라도 무려 58%가 넘기 때문입니다. 거의 LNG 선박처럼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메탄올 선박은 LNG 추진선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조와 개조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요. 기존 디젤 추진 엔진 대비 엔진 제작 비용도 10%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LNG 추진 엔진의 가격이 디젤 추진 엔진보다 20%가 비싸다는 걸 감안하면 메탄올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죠. 다만 현재 메탄올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위험성도 있지만 바로 공급 자체가 타이트하다는 게 있는데요.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생산 공정에서도 많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연료를 조달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환경 규제가 국내 조선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걸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들의 한계를 고려하면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추진 연료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 대한 연료를 이용하여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선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많은 수주 기회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 국내 조선사들과 엔진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부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선업의 산업 주기에 대해서는 조선업 주기를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있는데, 업황이 개선되고 고점을 기록한 뒤에 다시 최저점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약 30년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박의 평균 수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조선업 호황기는 2006년에서 2008년이었는데, 해당 선박들이 그 이후에 인도되었다고 하면 해당 선박들의 교체 주기는 대략 2040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의 폐선 연령이 낮아졌고 교체 주기 역시 앞당겨졌기 때문에 최소한 2040년 이전에 교체 주기가 올 거고, 이런 이유로 시점을 앞당겨서 적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직은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수해 강도는 낮겠지만, 조선사와 환경규제를 연결짓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각건과 환경규제가 조선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